하늘반 친구들 주말 잘 보냈나요? 여러분들이 금요일에 너무 신나게 놀아서 주말을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해요. 아쉽게도 진영이가 함께 하진 못했지만 다음에는 함께 가서 즐겁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거꾸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습을 해봐야겠죠?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그 다음 곱하기 높이였어요. 자, 요 작은 정육면체를 구할 때, 부피를 구할 때 가로 1, 세로 1, 높이 1cm이기 때문에 1 곱하기 1 곱하기 1 해서 1 세제곱 cm가 된다고 했어요. 부피의 단위는 1 세제곱 cm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1cm가 아니라 1m인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단위는 바뀌었지만 cm에서 m로 바뀌었지만 계산 방법은 1 곱하기 1 곱하기 1 똑같네요. 그러고 나면 단위를 뭐라고 써야 할까요? 처음에 가로 세로 높이가 미터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피 단위가 세제곱미터입니다. 이걸 우리는 1 세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정육면체 1 세제곱 센티미터 부피의 정육면체와 큰 정육면체 1 세제곱미터의 정육면체 이 두 가지가 부피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 이만큼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준 거라고 하네요. 여기 돋보기 모양이 있죠? 이 정도 일부의 모습이 되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정확하게 얼마나 다른지 부피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m가 몇 cm인지 기억나나요? 1m는 여러분들 양팔을 활짝 벌린 길이 정도 되는데요. 100cm입니다. 1m는 100cm. 여기도 100cm. 여기도 100cm예요. 그러면 이제 부피를 구해볼까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그러면 아주 큰 수가 나올 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했었죠? 0이 많은 숫자를 곱할 때는 앞에 있는 수들을 먼저 곱해서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1. 그 다음에 0의 숫자를 세어서 그냥 다 써주면 돼요. 10 곱하기 10이 100인 것처럼 100 곱하기 100은 0을 4개 붙이면 되고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은 0이 6개니까 6개 붙이면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센티미터로 바꿔서 구했으니까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될 거예요. 자, 이 작은 정육면체의 부피는 1 세제곱 센티미터고 큰 정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읽죠?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네요. 1이랑 100만이랑 비교하면 100만 배의 크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 작은 정육면체가 100만 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만 개 그리다가는 선생님이 밤을 새버릴 것 같아요. 자, 방금 여기 이 큰 정육면체의 부피가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걸 선생님이 구했고요. 이걸 1m 그대로 구하면 아까 1 세제곱미터라고 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센티미터로 구했던 이 값이나 미터로 구했던 이 값이나 이 큰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100만 세제곱센티미터는 1 세제곱미터하고 똑같다. 이 두 값이 같은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세제곱센티미터의 값을 세제곱미터의 값으로 바꿀 때는 0을 6개 빼주면 되겠고요. 그럼 1이 되니까요. 반대로 세제곱미터를 세제곱센티미터로 바꿀 때는 1에다가 0을 6개 붙여줘야 같은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실에서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어땠나요? 어려웠나요? 어려운 부분은 다시 보고 듣는 걸 잊지 마세요. 내일 수업 시간에 직접 큰 부피를 구해보면서 왜 우리가 세제곱미터를 배웠는지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